서울 아우라 호텔 5성급의 화려함과 아우라 그룹의 왕관 위 보석 같은 존재. 그 호화로운 외관 뒤편은 말보다 은밀한 속삭임과 눈빛이 더 큰 힘을 갖는 엄격한 위계 질서가 존재하는 세계였다. 호텔의 최고급 VVIP 라운지 DA 엠피리온에서 신하윤의 첫 주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맵시 있지만 불편한 유니폼을 입고 완벽하고 프로페셔널한 미소라는 가면, 뒤에 진짜 목적을 숨긴 채 권력 있는 손님들 사이를 움직였다. 그녀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화려한 지붕 아래에서 거대한 횡령과 직원 착취를 저지르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호텔 총지배인 박진수를 파헤치기 위해 자신의 커리어에서 가장 위험한 비밀 임무를 수행 중인 재능 있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였다. 그녀의 모든 감각은 최고 경계 태세에 돌입해 있었다. 그녀는 대화의 조각들을 기억했고 누가 누구를 만나는지를 주시했으며 직원들 사이에 미묘한 권력 역학을 분석했다. 바로 그때 라운지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변했다. 모든 소음이 멎고 그 자리를 팽팽한 긴장감이 채웠다. 아우라 그룹의 권태환 회장이 예고 없이 나타난 것이다. 그는 키가 크고 잘생겼지만 그 얼굴에는 냉소적인 불신이 고질병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절제되어 있었고 절대적인 권력을 뿜어냈다. 그 역시 하윤과 같은 이유로 다만 다른 관점에서 이곳에 온 것이었다. 그는 몇 달간 자신의 플래그십 호텔에서 재정적 비리와 직원들의 사기 조화를 감지해왔다. 최고위층에 악성 종양이 있다고 의심했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다. 증거를 잡기 위해 하윤은 박 이사의 비밀 회동 기록에 접근해야만 했다. 그 정보는 엄격한 선임 직원이 관리하는 메인 프런트 데스크의 컴퓨터에 있었다. 선임 직원이 다른 일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는 기회를 포착했다. 그녀는 데스크에 있던 좀 더 다루기 쉬워 보이는 젊은 남자 동료에게 다가갔다. 권태환이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지켜본 것이 바로 이 순간이었다. 그는 하윤이 젊은 남자 직원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노골적으로 추파를 던지지 않았다. 대신 지성과 매력을 이용했다. 그녀는 우연히 물을 살짝 엎지르며 주의를 분산시켰다. 젊은 직원이 그녀를 돕는 동안 그녀는 그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진심처럼 보이는 따뜻한 미소로 칭찬했다. 그 짧은 순간 그녀의 눈은 컴퓨터 화면에 예약 기록을 빠르게 훑으며 필요한 핵심 정보를 암기했다. 이 모든 상호작용은 30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태환의 관점에서 이야기는 전혀 달랐다. 그는 맥락을 보지 못했다. 그는 그저 예쁘장한 신입 여직원이 남자 동료에게 환한 미소와 아첨을 이용하여 무언가를 얻어내는 장면만을 보았다. 과거 기회주의자들에게 대인 경험으로 굳어진 그의 냉소적인 마음은 즉시 빈칸을 제멋대로 채워 넣었다. 그는 그녀를 외모를 이용해 위로 올라가려는 전형적인 경박하고 야심에 찬 부류의 여자로 여겼다. 경멸의 빛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이미 그녀를 판단하고 가치 없는 존재로 치부해버렸다. 근무가 끝날 무렵 박진수 이사가 나타났다. 그는 겉보기에는 멋지고 카리스마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잔인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그는 사소한 실수를 저지른 젊은 직원을 곤란해 다른 직원들 앞에서 망신을 주며 자신의 독재적인 본성을 드러냈다. 그는 새로운 얼굴인 하윤을 주목했다. 새로 왔나 열심히 하도록 해. 내 기대치가 아주 높거든. 그의 말은 잘 포장된 위협이었다. 하윤은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혐오감을 느꼈다. 길고 긴 근무가 끝났다. 하윤은 유니폼을 갈아입고 자기 자신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호텔의 호화로움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작고 값싼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왔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그날의 기록들을 타이핑했다. 컴퓨터 화면에서 암기한 박 이사의 회동 상대 회사 이름, 다른 직원들의 눈에 서린 두려움,
그리고 권력 구조에 대한 그녀의 초기 분석,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이 이미 강력한 적 박진수를 만들었으며 자신의 가장 강력한 동맹이 될 수도 있었던 남자 권태환에게 완벽하게 오해를 샀다는 사실을. 다가올 충돌을 위한 무대는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 권태환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VIP 라운지의 보안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보고 있었다. 신하윤이 동료 직원의 주의를 끌고 그 틈에 모니터를 훔쳐보던 바로 그 장면. 그의 눈에 그것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남을 이용하는 교활한 조종술의 증거로 보였다. 그는 보안실장에게 조용한 명령을 내렸다. 새로운 서버 신하윤. 주시해. 모든 특이사항은 내게 직접 보고하도록. 그는 이제 그녀를 잠재적인 문제인물로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감시하기 시작했다. 한편 하윤은 자신이 얻어낸 정보를 바탕으로 조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박진수 이사가 호텔과는 아무런 공식적인 거래가 없는 건설회사 태상개발의 관계자와 주기적으로 스위트룸에서 비밀 회동을 가진다는 것. 이것이 그녀의 첫 번째 확실한 단서였다. 그녀의 다음 목표는 그 스위트룸에 직접 들어가 증거를 찾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VVIP층의 객실 관리팀에 배정받아야만 했다. 그녀는 일부러 바쁜 시간에 객실 관리팀장을 우연히 도와주며 자신의 놀라운 효율성과 꼼꼼함을 어필했다. 그녀의 성실한 모습에 감명받은 팀장은 그녀를 VVIP층의 지원 인력으로 배정하는 것을 허락했다. 이 보고를 받은 태환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다. 신하윤이 VIP 객실 관리팀에 배정받음. 그는 이것을 권력 있는 손님들에게 접근하기 위한 그녀의 야심찬 계획의 일부로 해석했다. 야망이 대단하군. 그는 경멸을 담아 생각했다. 객실 관리 업무를 하며 하윤은 호텔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직접적으로 질문하지 않았다. 그저 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값싼 커피를 베테랑 객실 관리사와 나누어 마시며 호텔의 기록적인 수익에도 불구하고 몇 년째 임금이 동결되었다는 불평을 들었다. 그녀는 괴롭힘을 당하던 어린 벨보이를 도와주며 그의 신뢰를 얻었다. 그녀는 박진수의 부패가 만들어낸 인간적인 희생들을 하나씩 맞춰 나가고 있었다. 부당하게 삭감된 임금 기록되지 않는 초과 근무, 그리고 불평하는 직원은 의문스럽게 해고되는 일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태환에게는 다르게 보고되었다. 신하윤 하급 직원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가십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보임. 그는 그녀의 공감과 조사를 분란을 일으키는 가십 활동으로 오해하며 그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욱 굳혔다. 마침내 하윤은 박 이사와 태상개발 관계자가 만나는 바로 그 스위트룸을 청소할 기회를 얻었다. 그녀는 전문가처럼 신속하게 움직였다. 방을 청소하던 중 그녀는 무거운 책상 아래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발에 채여 구석에 처박힌 거의 보이지 않는 작은 USB 드라이브였다. 엄청난 위험이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손바닥 안에 숨겼다. 이것이 그녀가 찾던 돌파구가 될 수 있었다. 그날 밤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서 그녀는 추적이 불가능한 보안 노트북으로 USB 드라이브에 접속했다. 그것은 황금광이었다. 안에는 비자금의 실제 장부가 들어있었다. 박 이사는 태상개발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있었다. 그 대가로 그는 호텔의 자원을 이용해 가짜 행사를 열어 돈 세탁을 하고 태상개발 임원들에게 무료로 장기 숙박을 제공했으며 호텔 구매부를 통해 부풀려진 가격으로 건축 자재를 사들이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 USB 안에는 설계도면도 들어있었다. 태상개발은 현재 건설 중인 호텔의 신관공사의 기준 미달의 위험한 자재들을 사용하고 있었다. 박 이사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승인했다. 이 부패는 단순한 절도가 아니었다. 수백 명의 손님들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시한폭탄이었다. 그날 밤 이야기는 두 개의 평행선 위에서 끝을 맺었다. 하윤은 노트북 화면에
설계 도면을 보며 공포에 휩싸였다. 그녀는 이제 상상 이상으로 위험한 진실의 판도라 상자를 열어버렸다. 그리고 같은 시각태와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안실장의 최종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대상 신하윤 권력 있는 손님에게 의도적으로 접근 제한 구역 출입 시도 직원들 사이에서 가십 유포. 결론 잠재적 기업 스파이 혹은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인물로 해고를 권고함. 그는 보고서에 첨부된 그녀의 사진을 보았다. 그의 첫인상은 모든 증거들에 의해 확증된 것처럼 보였다. 그는 그녀를 해고하라는 명령을 내리기 위해 전화기를 들었다. 박진수 이사는 무언가 정보가 새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꼬리를 잡히기 전에 희생양을 만들어 주의를 돌리고 내부 고발 가능성을 차단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희생양은 몇 달간 그의 부패한 지시에 미묘하게 저항해왔던 정직한 구매부의 김 부장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전 직원이 모인 조회 시간. 박 이사는 비통한 표정을 연기하며 구매부에서 심각한 재정 비리가 발견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는 김 부장을 앞으로 불러내 조작된 증거들을 근거로 그를 횡령 혐의로 공개 비난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를 해고했다. 호텔의 신뢰를 배신하는 자는 누구든 이렇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겁에 질린 직원들 사이를 차갑게 갈랐다. 평생을 호텔에 헌신했던 50대 후반의 김 부장은 모욕감과 절망감에 무너져 내렸다. 홀 뒤편에서 커피를 나르던 하윤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김 부장이 무고하다는 것을, 그리고 박 이사가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이 잔인한 연극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도덕적 양심이 비명을 질렀다. 여기서 나서는 것은 자신의 위장을 날려버리는 위험한 행동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침묵할 수 없었다. 보안 요원들이 김 부장을 끌어내려는 순간 그녀가 앞으로 나섰다. 이사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녀의 차분하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팽팽한 침묵을 갈랐다. 모든 시선이 감히 총지배인을 가로막은 미천한 서버에게 쏠렸다. 바로 그 순간 그들 중 누구도 모르는 곳에서 권태환이 홀 뒤편의 영상 음향 통제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하윤에 대한 해고 명령을 내리기 직전 마지막으로 그녀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아침 조회 실황을 보고 있었다. 하윤은 더 이상 주눅든 서버가 아니었다. 그녀는 당당하게 앞으로 걸어나가 박 이사를 똑바로 마주보았다. 김 부장님이 신관 건축 자재 구매와 관련하여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이 저는 조금 이상하게 들립니다. 그녀의 방역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천재적인 법률가의 논리신문과도 같았다. 특히 태산개발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주요 구매 발주는 이사님의 직접적인 서명이 있어야만 승인된다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녀가 물었다. 또한 태산개발의 철골 빔당화가 시세보다 30%나 비쌌으며 김 부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세 차례나 이사님께 보고서를 올렸지만 모두 무시되었다는 것 또한 사실 아닙니까? 그녀는 USB에서 얻은 정보들을 마치 자신이 직접 관찰한 사실인 것처럼 이용하여 그의 비난의 논리를 체계적으로 해체하고 그 화살을 다시 그에게로 돌렸다. 통제실의 권태환은 모니터를 보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것은 그가 생각했던 경박하고 가십을 좋아하는 여자가 아니었다. 이것은 거대하고 부패한 권력 앞에 홀로 서서 오직 논리라는 무기만으로 무고한 사람을 지키는 용감한 전사였다. 그의 머릿속에 있던 그녀에 대한 모든 편견이 수백만 개의 조각으로 깨져나갔다. 보안팀이 보고했던 그녀의 모든 의심스러운 활동들이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해석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그리고 끔찍할 정도로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궁지에 몰린 박 이사는 분노했다. 그는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는 순간 스스로가 범인님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권위로 그녀를 짓눌렀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이야. 네가 뭔데? 보안팀 당장
저 여자랑 저 늙은이를 내 눈앞에서 치워. 하지만 그의 권위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다른 직원들은 이제 새로운 의심의 눈으로 그를 보고 있었다. 통제실의 권태환은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전화기를 들었다. 신하윤에 대한 해고 명령 취소해. 그의 목소리에는 그 자신도 낯선 새로운 감정이 실려 있었다. 그리고 내 사무실로 그녀를 불러. 지금 당장. 아무래도 우리가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군. 사랑의 불꽃은 로맨틱한 설렘이 아닌 그녀의 믿을 수 없는 용기에 대한 강렬한 존경심과 감탄의 불꽃으로 그의 심장에서 처음으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가면 아래에 숨겨진 진짜 불꽃을 보았다. 김 부장은 하수진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겼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도 저를 위해 나서주지 않았는데. 그의 진심 어린 감사는 그녀가 방금 감수했던 위험이 가치 있는 일이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서늘한 긴장감이 감도는 CEO의 사무실. 권태환은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돌아보지 않은 채 차갑게 물었다. 당신 대체 누구지?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경멸이 아닌 날카로운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하수진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신분증, 코리아 크로니클의 탐사보도부 기자 신하윤의 신분증을 꺼내 보였다. 그녀는 박진수 이사에 대한 익명의 제보를 받고 증거를 잡기 위해 2주간 위장 잠입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권태환은 표정의 변화 없이 그녀의 말을 들었다. 기업 스파이를 의심했지만 기자는 훨씬 더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였다. 그녀의 고백이 끝나자 이번에는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차례였다. 그는 분노하지 않았다. 대신 처음으로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했다. 나도 1년 넘게 이 호텔에 썩은 부분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소. 그가 고백했다. 맞지 않는 재무보고서, 끝없이 추락하는 직원 만족도, 부패에 대한 소문들. 하지만 박진수는 뱀 같은 놈이야. 회사에 20년을 있었고 이사회에까지 그의 뿌리가 깊게 박혀 있지.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없이는 그를 건드리는 순간 회사 전체가 내전 상태에 빠질 거였소. 그는 그녀를 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그는 처음으로 좌절감 거대한 기업 구조에 갇힌 리더의 고뇌를 보았다. 나는 무기를 찾고 있었소. 그런데 그 무기가 제 발로 내 사무실에 걸어 들어온 것 같군. 그는 그녀에게 동맹을 제안했다. 당신의 언론사는 작아. 박 이사는 당신의 기사가 빛을 보기도 전에 당신과 당신의 회사를 짓밟아 버릴 거요. 하지만 나에게는 자원과 권력, 그리고 접근 권한이 있지. 당신에게는 실력과 증거가 있고. 함께 일합시다. 그의 제안은 파격적이었다. 당신의 조사를 계속하시오. 하지만 내 직원이 아닌 내 파트너로서 우리 시스템의 모든 것에 대한 접근 권한을 주겠소. 신변 보호와 법적 보호도 제공하지. 그 대가로 박 이사와 그의 네트워크 전체를 깨끗하고 영구적으로 제거할 증거를 내게 가져와 주시오. 그가 사라지고 나면 그 기사는 온전히 당신의 것이오. 하윤은 경계했다. 재벌 총수와 손을 잡는 것은 그녀의 기자로서의 원칙에 반하는 일이었다. 그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실을 덮으려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편집의 완전한 독립성. 저는 진실을 보도할 겁니다. 그 진실의 전부를요. 설령 그것이 아우라 호텔의 명성에 해가 되더라도 말입니다. 권태환은 그녀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감탄했던 그녀의 강직함을 보았다. 긴 침묵 끝에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하지. 진실. 그 모든 것.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었다. 기자와 CEO 사이에 긴장되고 마지못한 전례 없는 동맹이 체결되었다. 권태환은 그녀에게 새로운 신분증을 건넸다. 직원증이 아닌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검은색 카드였다. 이걸로 이 빌딩의 모든 곳에 들어갈 수 있을 거요. 그가 말했다.
라운지의 유령은 이제 기계 속에 유령이 된 셈이지. 내 증거를 찾아와 신기자. 그녀는 카드를 받았다. 뱀을 사냥하기 위해 사자의 굴에 들어왔다가 사자 그 자신과 거래를 맺은 셈이었다. 게임의 판도는 완전히 바뀌었다. 신하윤은 더 이상 호텔의 하급 직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기계 속의 유령 아우라 그룹의 모든 서버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비밀 파트너였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 설치된 보안 터미널을 통해 호텔의 데이터와 외부 금융시장의 데이터를 교차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진수가 추진하려 했던 태산개발과의 거래를 깊이 파고들었다. 그리고 거대한 음모의 전체 그림을 발견했다. 태산개발은 유령 회사였고 그 모 회사는 다름 아닌 미래그룹, 즉 그녀의 끔찍했던 맞선 상대 진시우의 가족 기업이었다. 그들의 계획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업 전쟁이었다. 그들은 기준 미달의 자재를 사용하여 호텔 신관에 의도적인 구조적 결함을 만들 계획이었다. 그랜드 오프닝 이후 건물이 붕괴하면 아우라 호텔의 명성은 땅에 떨어지고 주가는 폭락할 것이며 바로 그때 미래그룹이 적대적 인수합병을 통해 회사를 헐값에 집어삼키려는 시나리오였다. 하윤은 자신의 개인적인 삶, 정략 결혼과 직업적인 조사가 끔찍하게 얽혀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를 진시우와 결혼시키려 했던 것은 하씨 가문의 중심부에 스파이를 심으려는 미래그룹의 더 큰 계획의 일부였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발견을 권태환에게 보고했다. 그는 배신의 규모에 충격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그의 문제는 이제 단순한 부패한 관리자를 넘어 전면적인 기업 전쟁이 되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진정한 파트너가 되었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함께 일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전략을 세웠다. 그는 거시적이고 공격적인 전략가였고 그녀는 그가 놓치는 세부 사항과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꼼꼼한 분석가였다. 그들은 완벽하게 서로를 보완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직업적인 감탄은 개인적인 끌림으로 변해가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불타는 지성,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 그리고 용기에 매료되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산으로서가 아닌 한 명의 여자로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집중할 때 입술을 깨무는 버릇 피곤하지만 돌파구를 찾았을 때 짓는 희미한 미소. 그녀 역시 차가운 CEO의 가면 뒤에 있는 남자를 보았다. 그의 외로움, 그가 짊어진 엄청난 압박감, 그리고 직원들을 향한 그의 숨겨진 책임감. 그녀는 그가 세상으로부터 숨기는 연약함을 보기 시작했다. 어느 늦은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사건 외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좋아하는 영화 어린 시절, 혼돈 속에서 찾아온 짧은 평범함의 순간은 그들의 유대감을 깊게 만들었다. 음모를 증명하기 위해 그들은 이제 금융 데이터를 넘어선 증거, 즉 박진수와 미래그룹 관계자가 만나는 현장을 잡아야만 했다. 그들은 덫을 놓기로 했다. 태환의 권한으로 그들의 다음 비밀 회동 장소인 스위트룸 전체에 도청 장치와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었다. 하윤은 옆방에서 감시팀과 함께 상황을 지켜보고 태환은 다른 층에서 기습 점검을 벌이며 호텔 보안팀의 주의를 분산시켰다. 마침내 박진수와 진시우의 부하인 미래그룹의 임원이 스위트룸으로 들어왔다. 처음에는 전문 용어만 오고 가던 그들의 대화는 곧 노골적인 본색을 드러냈다. 리베이트 기준 미달의 자재, 그리고 최종 목표인 아우라 호텔의 파괴와 인수합병 계획까지. 그들은 자신들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는 권태환을 조롱하기까지 했다. 하윤은 모든 것을 녹화했다. 완벽한 증거였다. 바로 그때 대화는 더 어두운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 기자 나부랭이는 어떻게 할 겁니까? 미래그룹 임원이 물었다. 주변을 캐고 다니는 신하윤이라는 여자 말입니다. 박진수가 비웃었다. 걱정 마. 이미 다 추적해놨어. 너무 깊이 파고들면 사고는 언제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
영원히 조용하게 만들어주지. 위협은 이제 현실이 되었다. 하윤은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보안 채널을 통해 이 대화를 함께 듣고 있던 태환의 얼굴도 굳어졌다. 두 사람은 각자의 위치에서 화상통화 화면을 통해 서로를 마주보았다. 성공적인 증거는 손에 넣었지만 이제 이 싸움이 더 이상 기업 전쟁이 아닌 생사를 건 문제가 되었다는 끔찍한 사실과 함께 사고는 언제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 박진수의 그 말은 전쟁 상황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권태환의 눈에 차가운 분노가 서렸다. 이것은 더 이상 비즈니스 게임이 아니었다. 그는 즉시 하윤에게 전문 경호팀을 배정했다. 그녀는 마지못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위험이 현실이 되자 두 사람 사이에 싹트던 감정은 더욱 강렬해졌다. 그날 밤 그가 직접 그녀의 아파트 보안 잠금 장치를 확인하는 모습은 단순한 고용주의 배려를 넘어선 깊은 개인적인 염려의 표현이었다. 한편 박진수는 그물망이 좁혀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작은 계획들이 연이어 불가사의한 방식으로 좌절되자 그는 내부에 밀고자가 있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의 보안부 내 정보원으로부터 권태환 회장이 VVIP 라운지에 신입 서버 신하윤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직원 조회에서 자신에게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던 바로 그 당돌한 서버. 그녀가 내부 고발자였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그녀를 제거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박진수는 교활한 덫을 놓았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바로 그 범죄, 즉 기업 스파이 혐의를 뒤집어 씌울 계획을 세웠다. 그는 이노베이트 호라이즌스의 미래 확장 계획에 대한 아주 그럴듯하지만 치명적인 거짓 정보가 담긴 가짜 파일을 만들었다. 그리고는 하윤과 친한 것으로 알려진 동료 직원에게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 임시 비밀번호를 실수로 유출했다. 그 정보가 그녀의 귀에 들어갈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기밀 M&A 전략이라는 이름의 폴더에 그 가짜 파일을 넣어두고 그녀가 미끼를 물기만을 기다렸다.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기회라고 생각한 하윤은 미끼를 물었다. 그녀는 잠입 취재 기술을 이용해 그의 컴퓨터에 잠시 접속했고 그 파일을 번호 USB 다운로드했다. 그녀의 이 모든 행동은 박 이사가 자신의 사무실에 몰래 설치해둔 초소형 카메라에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었다. 박진수는 즉시 공격을 개시했다. 그는 하윤이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영상을 들고 권태환을 건너뛰어 곧바로 이사회로 직행했다. 그는 신하윤이 미래그룹을 위해 일하는 기업 스파이라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라며 그녀의 즉각적인 체포와 이런 독사를 회사에 끌어들인 권태환 회장의 직무 정지를 요구했다. 동시에 그는 언론계의 인맥을 동원해 하윤의 소속 언론사인 코리아 크로니클의 편집국장에게 압력을 넣었다. 기사를 내리고 신하윤을 해고하지 않으면 상상도 못할 소송과 세무조사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작은 언론사는 엄청난 압박에 휩싸였다. 권태환과 하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그들은 긴급 이사회에 소환되었다. 박진수는 의기양양하게 비디오를 재생했다. 이사들은 충격에 빠졌다. 그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기업 스파이 행위였다. 박진수의 편에 선 이사들은 즉시 권태환의 중대한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그의 직무 정지 안건을 발의했다. 하윤은 끔찍한 딜레마에 빠졌다.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승인받지 않은 자신들의 함정 수사 전체를 폭로해야만 했다. 그들 역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 있었다. 완벽한 덫이었다.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진수는 승리를 확신하며 비웃고 있었다. 혼돈의 중심에서 권태환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는 분노한 이사회가 아닌 하윤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눈은 꺾이지 않은 반항심으로 불타고 있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가 소음을 갈랐다. 박 이사님의 의혹 제기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저는 신하윤 씨의 진실성을 전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신뢰합니다. 이 문제에는 보이는 것 이상의 진실이 있으며 우리는 그 전체적인 맥락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는 모든 증거가 그녀에게 불리한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그녀의 편에 섰다. 그것은 거대한 도박이자 그녀를 향한 완전한 신뢰의 선언이었다. 투표가 임박한 혼돈의 이사회장. 하윤과 태환은 고립되었다. 하지만 처음으로 그들은 완벽하게 함께였다. 그의 신뢰가 적의 완벽한 방역에 맞서는 그녀의 유일한 방패였다. 이사회는 권태환의 직무정지 안건에 대한 투표를 24시간 유예했다.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다. 전쟁 상황실. 더 이상 절망은 없었다. 권태환의 공개적인 신뢰 선언은 두 사람 사이에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강력한 유대를 형성했다. 하윤은 그녀의 마지막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공개적인 무대에서 우리를 공격했어요. 우리도 더 큰 무대에서 최후의 판결을 내려줄 겁니다. 그들의 무대는 바로 다음 날 열릴 아우라 호텔 창립 30주년 기념 갈라 행사가 될 터였다. 수백 명의 VVIP 고객들과 전국에 생중계될 미디어가 그들의 배심원이 될 것이었다. 두 사람은 밤새 움직였다. 하윤은 권태환이 약속했던 전체적인 맥락을 준비했다. 그녀는 자신들의 함정 수사에서 녹화했던 영상과 횡령 자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결합하여 박진수의 모든 범죄를 폭로하는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었다. 기존 미달의 건축 자재 문제와 자신을 향한 살해 위협까지도 포함되었다. 태환은 자신의 권한을 이용했다. 그는 신뢰할 수 있는 검찰 고위층에게 비밀리에 연락하여 갈라 행사 시간에 맞춰 현장에서 박진수를 체포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또한 박 이사에게 피해를 입었던 김 부장을 포함한 다른 직원들을 그의 특별 손님 자격으로 갈래 초대했다. 마침내 갈라의 밤이 되었다.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박진수는 태환의 부재 속에서 마치 자신이 이 호텔의 주인인 양 의기양양하게 행사를 주재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회사를 차지하기까지 이제 단 하루 남았다고 믿고 있었다. 그는 진실성과 부패 척결에 대한 위선적인 연설을 하며 마지막까지 태환과 하윤을 조롱했다. 그의 연설이 박수와 함께 끝나는 순간 볼룸의 모든 조명이 꺼졌다. 축하 영상이 흐르던 무대 위의 대형 스크린이 다른 화면으로 바뀌었다. 권태환이 무대 위로 걸어 나왔다. 그는 마이크를 잡았다. 박 이사님, 진실성을 향한 당신의 헌신은 참으로 감동적이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아이러니가 담겨 있었다. 너무나도 감동적인 나머지 여기 계신 손님들께서도 당신이 열심히 일한 진실의 전부를 보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신호와 함께 하윤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다. 박진수가 미래그룹 임원과 리베이트를 논의하고 기준 미달의 자재 사용을 승인하며 하윤의 목숨을 위협하던 바로 그 영상. 횡령된 자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금융 차트. 모든 것이 공개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환은 박진수가 하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사용했던 바로 그 영상을 재생했다. 하지만 그는 그 뒤에 그녀가 다운로드했던 파일이 박 이사가 심어놓은 가짜 파일이라는 법의학적 증거를 덧붙였다. 완벽한 역공이었다. 볼룸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진수는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파멸했다. 그가 도망치려 할 때 문이 열리고 검사들이 들이닥쳤다. 김 부장을 포함한 피해자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는 횡령 공모기업 스파이 그리고 협박 혐의로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정의는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실현되었다. 모든 혼돈이 끝난 후 태환은 도시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테라스에서 하윤을 찾아냈다. 전쟁은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 두 사람뿐이었다. 그래서 그가 작고 진실한 미소와 함께 말했다. 내가 경박한 야심가라고 오해했던 서버가 내 회사를 구한 천재 기자가 되었군.
내가 아주 심각한 판단 착오를 한 것 같소. 제가 좀 설득력이 있는 편이거든요. 그녀의 눈이 장난스럽게 빛났다.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신 기자, 당신의 취재는 끝났소. 당신의 기사는 대성공을 거두었지. 하지만 나는 우리의 파트너십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사랑의 불꽃은 당신의 용기를 보았을 때 시작되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나는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이 명석하고 완고하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용감한 여자와 사랑에 빠진 것 같소. 더 이상 당신의 의뢰인이나 정보원이 되고 싶지 않아. 그냥 당신의 사람이 되고 싶소. 이야기는 그녀가 미소 지으며 그의 품에 기대는 것으로 별빛 아래에서 나누는 그들의 첫 번째 진짜 키스로 끝을 맺는다. 오해는 동맹으로, 동맹은 존경으로, 그리고 존경은 사랑으로 피어났다. 최후의 체크메이트는 적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첫인상과 편견을 향한 것이기도 했다.